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리 항암 효과를 위해서 고용량 비타민C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전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제 고용량 비타민C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실 금기 환자군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 금기는 아니더라도 상대적 금기,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래도 좀 조심해 가며 해야 되는 환자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절대적 금기 환자군 있는데요. 이 경우는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군.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군. 세 번째, 숨이 찰 정도의 흉수 복수가 있는 환자군. 네 번째, 혈액 검사 중에 G6PD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 수치가 정상 레벨보다 낮은 환자군. 이 네 가지 경우는 절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환자군이에요. 조금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인슐린 펌프를 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고용량 비타민C를 하면 진짜 혈당이 높은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간이혈 단계 측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슐린 펌프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측정하는 경우에도 고혈당으로 체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펌프는 알아서 혈당이 높으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이 고용량 비타민C 절대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그럼 이거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가 절대적 금기 환자에 속하냐면 우리 신장 기능 검사 중에 크레아틴이라는 수치 있거든요. 근데 이 크레아틴 수치가 1.5 이상인 경우는 저는 안 해요. 1.5 이상인 경우는 또 다른 신장 기능 수치 중에 GFR이라고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시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보통 크레아틴이 1.5 이상이면 4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40 미만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이제 어떤 분도 물어보셨는데 단백뇨 있는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량 비타민C가 신장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또는 갑자기 혈뇨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흉수 복수가 있는데 숨이 찰 정도의 흉수 복수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양이 많은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고용량 비타민C를 하면은 이 흉수 복수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흉수 복수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항암으로 잘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인 경우가 있어서 이제 더 고용량 비타민C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숨이 찰 정도로 흉수 복수가 있는 경우는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G6PD라는 검사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고용량 비타민C 할 때 기본 검사로 나가는 검사예요. 그래서 G6PD라는 이 검사에서 이 검사 수치 레벨이 정상보다 낮은 분들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적혈구 용혈이 일어나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어서 이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G6P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정상 레벨보다 아래인 분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7년 동안 하는 경우에도 한 번도 이게 낮은 분은 보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기본으로 하는 이제 검사에 속하고 이 수치가 혹여라도 낮은 경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절대적 금기에 속하고 상대적 금기 환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금기는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판단을 해서 좋지는 않지만 할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도 크게 네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슐린 치료를 하는 당뇨 환자예요. 아까 제가 절대적 금기는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인슐린 펌프는 아닌데 인슐린 치료를 자가로 하고 계시는 당뇨 환자의 경우는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를 보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컨트롤 해줄 수 있으면은 하실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도 왜 그러냐면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 간이혈당 체크기로 혈당 체크하면 다 고혈당으로 나와요. 막 300, 400 어떤 경우는 체크 불가 하이로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본인이 체크했는데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인슐린 또 주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때문에 자, 이게 교육이 되고 의사 선생님이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하실 수 있지만 자, 이게 인지가 안 돼 있고 의사 선생님도 그런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이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흉수나 복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심한 경우는 아니다. 자, 이 경우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든 CT든 확인을 하시고 그 양이 적은 경우는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 흉수나 복수가 있는 경우는 잘 안 하는 경향입니다. 자, 세 번째, 신장 결석 환자. 자, 이건 제가 상대적 금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자, 여러분들이 결석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고 해서 이게 고용량 비타민C를 한다고 결석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CT나 초음파상에서 이게 사이즈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보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 금기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항암 중에 여러분들 계속 혈액 검사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 검사에서 항상 체크하면서 수치들이 혈액 검사 수치들이 불안정할 때는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고용량 비타민C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용량 비타민C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그 치료의 부작용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혈액검사 수치가 막 불안정할 때 어떤 다른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게 항암 치료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고용량 비타민C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헷갈리게 되고 환자분도 혹시 고용량 비타민C 때문에 이런가? 이제 이런 걱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검사 수치가 많이 불안정한 경우는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 대학병원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것이 좋아지면 그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특히 진료 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들을 세심하게 사실 봐주시고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가면서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고용량 비타민C 절대적 금기 환자, 상대적 금기 환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말씀드렸고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슐린을 하는 당뇨 환자라든지 흉수 복수가 있다든지 신장 기능이 안 좋다든지 결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피검사 결과 수치가 많은 것들이 불안정하다든지 이럴 때는 고용량 비타민C를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이 중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환자가 있다. 자, 지금 하시는 분들은 또 안전하게 하시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안전하게 치료하는 게 고용량 비타민C 치료입니다. 자, 우리 보안 치료도요,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치료해서요, 암 치료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